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토요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분석해 보고요. 다음 이슈로는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쪽으로 좀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토요일 날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원래 보면은 아시아 인구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한 47억 명이잖아요. 47억 명이 전 세계의 한 57%, 한 60% 인구를 차지하는데 잘 보시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명칭이 참 재밌습니다. 2023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닙니다. 이름이 정식 공식 명칭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많냐면 꼭 1년 전에 열려야 했던 아시안 게임이 딱 1년 뒤인 지금 열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도 다 봤을 겁니다. 저도 그 참가국 약 50개국 이상 참고했는데 그게 들어올 때마다 제가 처음에 제일 눈에 띈 거는 인구수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인구수들이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보면은 다 대보면 한 47억 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열려야 됐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열렸다. 그럼 1년 전에는 뭘 샀어야 됐을까? 1년 전에는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을 맞았던 미국 지역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역을 샀어야 되는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뭐 케미칼이든지 이런 기업들,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든지 이런 기업들,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가져야 되는구나 싶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토요일 날 그 기수들이 이제 깃발을 들고 들어올 때 본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아시아 화학을 사야 되겠구나. 지금 그 관중석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에 그 공연장보다는 오히려 관중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느냐. 그러니까 가장 작년 이맘때 가장 공세가 많았던 지역이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 모습을 보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중석을 보면 활짝 열렸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아시아 섹터, 아시아 화학에 좀 관심을 가져야,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비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주가도 그런 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미국 화학 기업을 대표하는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먼저 열린 지역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져 있던 코로나 억제 수요까지 겹쳐가면서 2021년, 2022년을 통해서 분출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재미있어 보면 거의 한 2조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2조 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의 주가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그래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은 작년같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안 열리고 미국이나 유럽만 활짝 열렸을 때는 제가 볼 때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산 게 맞았고요. 네. 그다음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아시아가 전체가 열렸다.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대륙 이게 합치면 64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82%가 이제야 이제 활짝 개화되고 소비가 활짝 열리구나 봤을 때는 우리 아시아 화학 기업들 예를 들면 뭐 금호석유라든지 대한유화가 아시아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판매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시아의 소비와 생산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시아 쪽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호석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호석유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에요. 뭐냐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보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2023년 지금 열리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펼쳐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확대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확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금호석유화학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의 IR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에 획기적으로 기업 구조가 변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합성 고무의 1등입니다. 합성 고무를 만드는 이렇게 타이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용 타이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이어에다가 예를 들면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 의료용에 들어가는 장갑 이런 수요도 크잖아요. 원래 합성 고무가 니치 마켓입니다. 그 니치 마켓의 전 세계 1등이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에는 보면 이렇게 되면 8대2 구조로 80%가 다른 합성 고무 업체도 생산하는 범용이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붉은색이 고부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냐면은 우리가 완전 60% 이상을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5% 영업이익률 하던 게 19%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시장은 별로 인지하지 않았죠. 인지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금호석유화 실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금호석유화 성과가 보시면은 이런 타 경쟁사 대비 타 합성 고무를 만드는 범용회사 대비 우리 회사가 붉은색이 독보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꾸 알려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다들 이렇게 당연히 소비 확대 이런 측면만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웨스트레이크하고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할 때. 그래 보면은 웨스트레이크가 2조 원 정도 할 때 2.2조 원 정도 할 때 거의 육박하는 실적을 냅니다. 1.9조 원 정도 약 2조 원에 대한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금호석유였다. 2021년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레이크는 2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더 가버렸고요. 한 2천억이 더 늘어나 버렸고 그 금호석유학은 1.9조 원에서 순이익이 제가 볼 때 한 1조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2023년을 맞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황저 아시안게임 아시아가 활짝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황기에 접어들면 거의 2조 원대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다면 제가 볼 때는 17조, 18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 4조 이래 되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될 때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 금호석유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높은 온실 효과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미생물로 이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탄소 포집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소 포집을 해서 그냥 저장 쪽으로 네. 좀 하는데 미생물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미생물을 활용해서 원하는 물건 아니면 원하는 성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좀 생소하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2050년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제로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미국이 바이오 행정명령에 이런 기후와 관련한 솔루션으로 바이오를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은 이 탄소 포집에 있어서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분리막이든 이런 공정을 이용해서 보도블록에 일부 사용하고 아니면 바다에다 묻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좀 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에 있어서 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면 원하는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는가라는 건데요. 미생물을 이용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산소가 없어도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나 탄소 종류가 원료원으로 되게 되면 이 미생물이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미생물 발효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술을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을 발효해서 우리가 술을 만들듯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통하면 원하는 그 밑에 이제 오른쪽
게 있죠. 옷이나 신발, 아니면 뭐 케미칼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런 제품들 내지 단백질 아니면은 항공유나 선박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술이 합성 그 생물학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mRNA 백신, 모더나 백신이 5년에서 10년 걸린 백신 개발이 10개월 안에 만들어졌죠. 이게 합성생물학 기술이고요. 이 합성생물학 기술이 또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탄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속에도 지금 이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생물학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생물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 현상을 이해한 거였죠.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가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해오는 이런 학문이고 과정이었다 보면 합성생물학은 여러분들이 공학을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공학 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로봇, 뭐 인공지능, 전자, 뭐 화학, 화공,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기술이 와 있습니다. 이미 이게 적용이 됐고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좀 전에 좀 먼저 나갔는데요. 이런 탄소 포집을 통해서 바이오 기술을 만드는 제품들이 나와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룰루레몬이나 자라도 이 탄소 포집을 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옷을 만들고요. 나머지 세제류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이런 담는 화학 용기류들, 그다음에 SF 있죠. 그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항공유 이런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앞서서 쉘이 이런 데에 투자한 기업이고요. 또 빌 게이츠도 이런 데 관심이 많고 투자를 했습니다. 책도 써내기도 했는데 가운데 보면 향수병도 있죠. 이거 구찌도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향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관심 가지게 좀 보실 부분이 SF, 이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에서 미래는 70%까지 이걸 섞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탄소 포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면 이 SAF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관계된 이런 컨쿠르 들어보게 되면은 이미 없다고 합니다. 다 나가서 이미 투자한 기업들이 다 가져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70%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쉘은 먼저 이런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쉘처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 기업을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을 활용한 이런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미생물이 중요하고 생소하지만 이게 가고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 미생물을 산소가 있든 없든 이런 탄소 포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유심히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을 활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쉘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서 어느 쪽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